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는 구체로 양극이 약간 더 편평하다. 특별히 완고한 음모론자가 아닌 한 이 사실을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구가 그런 형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애초에 왜 구체인 거지? 지구의 형태에 대해 다양한 변형을 상상해 보기 전에 먼저 지구는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 과학적인 견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항성과 행성, 위성은 크기, 질량, 밀도, 내부 구조, 화학 조성 등 다양한 매개 변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태라는 점에서 본다면 모두 구체로 그다지 재미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 중 하나로 대형 천체의 형성 과정 자체를 들 수 있습니다. 대형 천체는 미행성이라고 하는 우주의 거석이 대량으로 충돌해 합체되는 것으로 형성됩니다. 천체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 과정은 다양한 추산에 따르면 수천 년에서 수백만 년이 소요됩니다. 행성은 형성 과정에서 질량을 증가시켜 자신의 무게로 수축해 갑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고 비록 작은 천체일지라도 천체들은 모두 일정한 속도로 무언가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천체들이 형성 도중의 행성에 충돌하면 행성을 일정한 방향으로 밀게 되어 행성의 자전을 가속시킵니다. 우리 지구가 아직 아주 젊었을 때는 지구의 하루 밤낮은 불과 6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행성이 구형을 하고 있는 건 그것이 말하자면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이고 중력의 면에서는 가장 안정되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 지표에 높이 1000km의 초고층 빌딩을 건설해 지구의 형태를 명백히 무너뜨린다고 해도 빌딩은 중력에 의해 붕괴될 뿐입니다. 순수하게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안정되는 형태는 그 밖에도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항성 중에는 구체라기보다는 오히려 타원체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 상당히 질량이 큰 천체가 있고 그 중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타원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떤 형태라도 취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크기를 가진 천체는 모두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천체의 형성과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행성은 필연적으로 회전체를 취하게 됩니다. 때문에 정육면체를 한 행성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단지 예를 들면 편평한 행성이나 도넛형의 행성을 모델링하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평면의 지구. 우선은 여러분도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는 가장 밈 같은 가설, 플랫 어스, 평면의 지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국제지평설연구학회의 주장이 완전히 옳고 우리 지구가 실제로는 원주 4만 킬로미터의 평평한 팬케이크라고 잠깐 상상해 볼게요. 이 지구의 중심은 북극에 해당하며 남극은 없습니다. 사실 남극 대륙은 우리 세계를 둘러싼 얼음 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선 매일같이 아주 기묘한 일출과 일몰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빛은 지표를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평선은 어두운 채로 남아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시력이 좋고 주위가 맑은 상태라면 마음껏 멀리까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평면의 지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희귀현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랍니다. 단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면의 지구에서 거주 가능한 곳은 온대기후 위도상의 상당히 좁은 띠 모양의 영역뿐일 겁니다. 그 이유는 보통 기체가 구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평면의 지구의 경우 실제 어떤가 하면 반구형을 한 대기 돔과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때 원반 모양의 지구 중심부에서는 대기가 너무 많아 기압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한편 바깥쪽 가장자리는 그 반대이죠.
그리고 평면의 지구에는 외부 코어나 액체 코어를 포함한 코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있을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즉, 태양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태양풍이 대기를 모두 날려버리고 바다는 증발하고 화성 표면과 같은 맨 땅에 황야만 남습니다. 이렇게 평면의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중력에 의해 가장자리가 무너지고 그 결과로 생긴 파편으로부터 정상적인 구형의 천체가 형성될 겁니다. 또 이러한 팬케이크가 형성 가능한 조건을 떠올릴 수조차 없는데요. 고도로 발전한 외계인이 시대에 뒤떨어진 우주관을 평가한 후에 인공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것이 이른바 막무가내식 주장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도넛형 지구. 또 하나 지구의 형태로 재미있는 형태가 있는데요. 그것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토러스라고도 불리는 도넛형입니다. 평면의 지구와는 달리 도넛형의 지구는 단순하게 이론상으로는 자연 조건 하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는데요. 단 그러기 위해서는 원시행성계 성운에 포함된 모든 물질이 공통중심 주위에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확률이 극히 낮기는 하지만 역시 제로는 아닙니다. 어쩌면 광대한 우주에는 그러한 행성이 몇 개 정도 발견될지도 모르죠. 이러한 행성이 안정을 유지하려면 토러스의 중심으로부터 튜브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튜브 자체의 직경의 3배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훌라후프 모양의 지구는 곧 붕괴되고 말지만 도넛 모양의 지구는 수십억 년이나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자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3시간 정도의 1회 자전하는 페이스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긴 하루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그다지 안락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원래 그런 행성에서 태어났던 것이라면 분명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도넛 모양의 지구는 구형의 지구에 비해 중력이 분명히 약해집니다. 인력을 가지는 건 특정한 중심이 아니라 지구의 물질이라고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밑이 넓을수록 강하게 당겨집니다. 또한 지구의 양극은 조금씩 평평해지고 있고 자유낙하의 가속도가 적도보다 약간 커지는 것은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 대신 지구의 코어에서는 중력이 0에 가까워집니다. 이야기가 빗나갔는데요. 도넛형의 지구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력을 1이라고 하면 양극에서는 0.65, 적도상에서는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지구의 표면을 여행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인력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달도 역시 즐거움에 한 몫을 더해줍니다. 이런 행성의 주의 궤도가 안정을 유지하려면 도넛을 절반씩 돌아가며 팔자를 그리거나 진자추처럼 위아래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심한 조수의 밀물과 허리케인급 폭풍, 그리고 지진을 일으킬 텐데요. 즉, 그다지 쾌적한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계란형 지구. 가장 단순하고 재미없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제대로 된 선택지는 달걀이나 럭비공과 같은 길쭉한 형태의 지구입니다. 이러한 행성에서의 생활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생활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큰 차이라면 폭이 넓은 지역보다 좁은 지역의 중력이 약해진다는 점일 거예요. 얼마나 약해지는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달걀형 행성은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하며 인류의 고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지구가 형성되는 단계에서 강한 중력의 영향을 받아 나중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바로 옆을 상당히 큰 대형 천체가 통과한다면 그렇게 되기도 하겠죠. 지구의 형태에는 그 밖에도 특이한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통형이나 원뿔형
혹은 모래시계와 같은 형태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변형 중 몇 가지는 비정상적인 천문학적 상황이 겹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개할 수 없지만 만약 여러분이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다른 영상에서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살짝 평평한 지구야말로 생명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고 이윽고 지성을 갖기 위해 최적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많은 것은 그러한 형태의 행성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주에게 정말 고마워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SNS에서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